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인물 관상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연 씨입니다. 나이는 올해 47살이고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관상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평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행, 우리 오행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무령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어느 분의 관상을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는데 주로 살펴보는 게 첫째 무령을 제가 살펴봅니다. 무령을 봐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령이 보고 바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직 관상의 눈이 100%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령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령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대로 즉각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서연 씨 관상을 한번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첫째 봤을 때 물론 이미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장을 준비했는데 이 2장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눈 때문에 제가 2장을 준비했습니다. 오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상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상가마다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세세하게 관상평을 하는가 하면 저는 세세한 것보다 이렇게 기운 기세 아니면 오해 또는 무령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고 틀리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잘 보고 잘 못 보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이란 것은 목화토금수입니다. 이 오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상을 살필 때 이 오행 갖고 관상을 살펴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오행이 목화토금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서연 씨의 관상을 지금 보는 게 이 눈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진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서연 씨 눈은 이 오행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기세 기운이 꽉 차 있죠. 굉장히 강한 눈입니다. 눈꼬리는 올라가 있고 안광이 좀 매섭죠. 쏘아보는 듯한 그런 눈입니다. 그러면 이 이서연 씨 눈은 오행의 화에 속합니다. 이 화는 불의 기운이라는 거죠. 이 화형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이렇게 이서연 씨 같은 눈이 눈꼬리가 올라가고 좀 길면서 안광이 강하고 매서운 눈을 화형이라고 합니다. 목형 같은 거는 좀 길쭉합니다. 이 목은 남의 기운이죠. 그래서 육식적인 기운이 없습니다. 이런 눈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화형은 불의 기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규칙하죠. 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토형은 좀 둥그스름한 거고요. 금형은 좀 눈이 이렇게 각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수형은 둥근 눈입니다. 완전 둥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스름합니다. 크면서. 이런 눈이 수형의 눈입니다. 그 오행 각각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서연 씨를 화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 화형의 눈은 기세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중에 이 화형의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안광이 이 이서연 씨와 같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릅니다. 살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오행으로 이서연 씨를 판단하면 일단 화형의 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는 넓고 아래는 뾰족하죠. 얼굴 형태도 이렇게 뾰족한 얼굴 형태입니다. 하관이 좀 뾰족합니다. 화형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 기운이 날카롭기 때문에 제가 화형으로 본 겁니다. 화형을 잘 타고나게 되면 부귀를 누립니다. 이제 무령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령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서 운명을 감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댓글 다시는 분 중에서 어떻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관상법입니다. 관상을 정말 잘 보신 분들은 사람을 자연에 비추어서 관상을 평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령은 인도의 승려 달마데스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 속에 동물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해서 무령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요.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관상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령을 왜 파악하느냐? 무령은 빈부귀천을 보는데 용이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무령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물의 습성, 동물의 습성이 있죠. 그 습성을 이 사람이 그 동물을 닮았으면 그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서연 씨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상이라고 하면 코끼리의 습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매라는 동물, 제가 이서연 씨를 옆에 있는 동물 매상으로 봤습니다. 매상. 매는 독수리, 수리부엉이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맹금류라고 하죠. 맹금류의 뜻은 성질이 사납고 몸이 굳센 날짐승입니다. 부리 한번 보십시오. 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발톱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고서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사나운 것입니다. 성질이 유순하고 우유부단하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굳세고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몸이 강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눈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습, 기운이 이 맹금처럼 좀 강하게 보이고 몸이 굳세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매라는 동물은 영특하고 굉장히 용맹합니다. 머리가 비상하죠. 그리고 맹금류이기 때문에 용맹합니다. 그 다음에 매는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는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상들이 성품적으로 보면 예민합니다. 후덕하고 너그러운 것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눈초리가 매섭다. 매의 눈 한번 보십시오. 눈초리가 매섭죠? 그래서 매상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눈초리가 좀 매섭습니다. 무령관상의 핵심 축은 바로 이 눈입니다. 눈이 매를 닮았으면 매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위가 만약에 코가 코끼리를 닮았다. 코끼리 코다 그러면 매 눈의 코가 코끼리 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은 매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는 좀 입술이 얇은 편입니다. 이게 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활동적입니다. 매상을 잘 타고나게 되면 부귀를 누립니다. 무령에는 품수라는 게 있습니다. 품수. 상품, 중품, 하품 이런 품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자연에 있는 것, 인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품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있고 그것은 상품의 가치죠. 똑같습니다. 무령도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요. 이렇게 매상의 하품을 타고나게 되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죄자를 살펴보면 매상 하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무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서연 씨를 보게 되면 오행의 화고 매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 성품은 어떠냐면 예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특하고요. 그리고 성질이 사납고 용맹합니다. 그런 기운 기세가 강하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매상들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가 이렇게 강한 무령, 특히 매상 같은 경우에 되면 부부운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서연 씨는 40대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 굉장히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하지만 기세 기운은 굉장히 좋은 기세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잘 타고났죠? 오늘은 이서연 씨의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관상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